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이 발달한 시점 이후 명예훼손 또는 모욕사범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 주변만 보더라도 온라인으로 법률 상담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지 등의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제가 위 질문들에 대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고소장 접수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처벌받을까요? 명예훼손 등 사건에서는 특히나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우선 허위사실을 꾸며내지 않는 선에서 고소장을 작성한 뒤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실관계에 의해 고소장을 작성하였건 고소장 접수 자체는 가능합니다. 고소장 접수를 담당하는 수사기관 민원실에서 반려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반드시 고소장의 접수를 원하거나 민원실 담당 직원과 범죄가 성립하니만이 입씨름하는 것이 싫다면 고소장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 민원실에서 고소를 반려한다는 것은 민원실 담당 직원이 보기에 처벌이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고소가 반려되는 경우 고소장의 범죄 사실 부분을 잡다한 부연 설명 없이 명확하게 수정하거나 법률사무소에 고소장의 작성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서 선임하여 고소하는 것이 제일 좋겠으나 비용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어떠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상대방을 처벌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고소장의 작성만을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선 상대방이 모욕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지에 대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면 높은 확률로 답변조차 받기 어려울 거예요. 게임 등에서 모욕 또는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며 상대방에 대한 처벌 여부를 가늠해달라고 문의하면 변호사 등 법률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건의 수임으로 이어지지 않을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할 테니 답변 자체를 받기 어려울 것이고요. 유료 상담을 받게 되거나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신경 써서 답변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처벌받게 될지 여부 등 사건 결과에 대하여 물어보았을 때 확신에 가득 찬 답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기 때문에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점칠 수 없기 때문이고요. 더욱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경우 그 판단 기준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 명확한 답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 조각설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제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분명 상대방이 한 언행으로 인해 화가 난 상태일 것입니다. 처벌 여부를 떠나 상대방이 무리한 언행을 반복하는 중이라면 이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단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고소한다면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무고의 책임을 지라며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나 여러분이 허위사실로서 고소했다는 것을 상대방이나 검사가 입증해야 무고죄 처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만 고소장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더 날뛰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으나 그런 경우 상대방의 언행은 더 과격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상대방이 선을 넘는 언행을 하는 등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한편 상대방의 불기소 처분 이후 상대방은 여러분을 조롱하기 위한 목적 등 여러가지 이유로 여러분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오는 경우라면 1대1 대화를 하더라도 처벌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대해서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추가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하겠습니다. 이상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영상에 대한 피드백 또는 제가 어떤 주제를 다루기 원하신다면 댓글 또는 아래에 링크한 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블로그도 많이 방문해주세요.